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공립대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25일 회견을 열고 한인 소기업 옹호의 날 일정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맨해튼에만 운용됐던 장애인 택시 호출 서비스가 외곽보로로 확대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MTA 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라 올 여름 맨하탄 34가역 등 일부 전철역에 대한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로 연기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25일 브리핑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연방의회에 전달할 이민개혁 법안 가이드라인 제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가족 이민을 통한 연쇄 이민의 근절, 대규모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 국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등의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로 대표되는 이른바 드리머 최대 180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가 약 70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최대 180만 명의 드리머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다카 수혜 자격 조건의 일부를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180만 명의 다카 수혜자의 부모들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원에서 법원을 2월 5일 이전에 작성해 정부 단기 예산안 종료 시한인 2월 8일 전에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주가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공립대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앞서 발표한 2018에서 2019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는 연 가구 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인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신입 및 재학생들에게 최대 5,500달러의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엑셀시어 스칼리시 프로그램에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1,680억 달러를 책정하는 안을 포함했습니다. 예산안은 또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2018에서 2019 회계연도부터 엑셀시어 스칼리시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연소득 11만 달러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월 1일 이전 뉴욕 주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플러싱 109 경찰서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내사과 소속 경찰관이 시경 고위층에서 당시 사건을 은폐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3,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리 경사는 소송 통보서에서 109 경찰서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100여 명에 이르고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퍼져 있었지만 시경 고위층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경찰관 로버트 성 전 경위가 뇌물수수 정황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109 경찰서장에게 허위 성폭행 혐의를 씌울 계획을 세웠다고도 밝혔습니다. 리 경사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경찰서 간부들과 형사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상부에 전달했으나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경사는 당시 수사가 불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브래튼 국장이 자신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전 경위를 변론하고 있는 마빈 콤버그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리 경사는 내사과에서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25일 한인 직능단체장들과 함께 회견을 열고 한인 소기업 옹호의 날 일정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대뉴욕지구 상공회의소 등의 한인 단체가 참가하는 이날 행사는 주의회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한인 사회의 주요 현안을 전달합니다. 김 의원은 현재 뉴욕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규 중에는 도저히 준수할 수 없는 규정들이 많다며 소상인을 옥죄는 각종 불합리한 악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 혼자 간다는 뜻은 아니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혼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럼 참석 전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폐막 연설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얘기하겠지만 미국 혼자 가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 세계는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다시 보고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문호를 개방,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취임 1년을 맞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호무역과 관련해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면서도 자유무역은 공정한 룰을 갖춰야 한다고 말해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발전하면 세계도 따라서 발전하게 된다며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의 연간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취업 이민의 국가별 쿼터 삭제 조항도 포함돼 이 부분은 한인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 소속의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은 현재 연간 6만 5천 개인 H1 비자의 쿼터를 첫 해에는 8만 5천 개로 늘린 뒤 수요에 따라 최대 19만 5천 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혁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소지자에게도 노동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현재 7%로 정해진 취업 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 일자가 앞선 대기자들이 많은 인도 출신자들로 인해 한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해치 의원은 이 법안이 원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공동 발의자가 없어 초당적 법안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맨해튼에서만 운용됐던 장애인 택시 호출 서비스가 외곽보로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택시 호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 시설을 갖춘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교통 서비스로 콜택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휠체어 탑승 시설을 갖춘 옐로캡과 그린캡이 2,000여 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11 민원 전화나 직통 호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에서도 예약할 수 있으며 요금은 일반 택시와 마찬가지로 운행거리와 시간만큼 미터기에 정산된 요금을 내면 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 같은 장애인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엔 맨해튼에서만 운행됐고 휠체어 탑승 시설을 갖춘 택시 차량도 233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외곽보로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액세서 라이드라는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 서비스는 운행되는 차량이 적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등 이용이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8월 23일부터 전자담배 판매 허가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은 허가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시소비자보호국은 4월 25일까지 전자담배 판매업소 라이센스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요건은 2017년 8월 28일 이전부터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여야 하며 해당 업소는 이러한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는 2년 유효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중 위법 사항이 없으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매 홀수 연도에 11월 30일자로 만료되며 비용은 $200입니다. 라이센스 없이 전자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적발 당일부터 청문회가 열리는 날짜까지 매일 벌금 $100가 부과됩니다. 또 3년 동안 2차례 이상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거나 배달하다 적발되면 라이센스는 박탈됩니다. 화장실에서 혼인 서약을 한 커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한 커플이 법원 화장실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브라이언과 마리아 슐츠 커플입니다. 이들은 25일 결혼 허가증을 받기 위해 맘모스 카운티 법원 건머 판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증인으로 동반한 신랑의 어머니가 천식 발작을 일으키며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보안관들이 어머니를 법정 내 여자 화장실로 옮겨 산소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커플은 결혼 서약식을 연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연기를 하면 법원의 결혼 허가증을 받는데 45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 관계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을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커플은 화장실에서 증인인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캐티 건머 판사 앞에서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MTA 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라 올 여름 맨하탄 34가역 등 일부 전철역에 대한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로 연기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 중인 MTA 현대화의 일환으로 MTA는 한인들도 많이 이용 중인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역과 34스트리트 펜스테이션역을 비롯한 맨하탄 6개 전철역과 브롱스 2개 전철역에 1억 2,400만 달러를 투입해 올 여름 역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4일 열린 MTA 보드위원회에서 전철 현대화 작업에 투입된 자금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서비스에 쓰여져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해당 역들의 개보수 공사 계획안이 연기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폴리 트로튼버그 뉴욕시 교육국장은 예산의 단 1센트라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지지한 반면 존 로타 MTA 국장은 유감을 표명, MTA 예산 관련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강의 범람으로 파리가 물에 잠기고 루브르 박물관은 일부 문을 닫았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겨울비로 프랑스의 젖줄 센강이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5일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파리 중심가의 오스텔리츠 다리에서 측정한 센강의 수위는 18피트였습니다. 파리의 센강은 오는 27일이면 2016년 여름 기록적인 수위를 기록했을 당시에 20피트까지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프랑스 국영철도 기업 SNCF는 센강의 수위가 높아지자 지난 23일 파리 중심가의 센강 지하를 지나는 외곽철도 노선 RERC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파리 지하철 공사도 파리 도심의 노트르담 대성당과 오르세 미술관 등 유명 관광지들로 연결되는 역 등 도심 지하철역 여러 곳을 폐쇄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만 저층부의 이슬람 미술 부문은 침수에 대비해 28일까지 폐쇄됩니다. 이 밖에도 파리시는 강변 공원들을 일제히 폐쇄했으며 센강의 유람선 운항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전국 15개 지역에 홍수 위험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수도 파리는 피해가 덜하지만 소도시들은 곳곳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센강의 수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파리의 강우량이 정상적인 평균 강우량보다 2배나 높다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1월 2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주 베리튼 카운티 검찰은 25일 룸메이트를 칼로 찔러 살해한 34세의 윌리엄 하인즈를 살인,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인즈는 지난해 10월 29일 친구인 54세의 스콧 윌리스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윌리스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 뒤쫓아가 칼로 수차례 등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칼에 찔린 윌리스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윌리스는 그로부터 6일 후 쿠퍼 대학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범행 하루 만에 체포된 하인즈는 현재 벌링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켄 버버는 25일 월마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4개월짜리 유아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55세의 전직 목사 올레 조니로비크 씨에게 1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니로비크 씨는 뉴저지주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전직 목사였습니다. 그는 2016년 10월 오버랜드 파크에 있는 월마트의 계산대에서 대기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4개월 된 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여성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제지해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마약인 코카인을 다량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목요일 아침 6시 30분경 브루클린 미드우드에서 한 여성이 코피를 흘리며 옷이 벗겨진 채로 숨져 있는 것을 행인들이 발견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아내의 승용차 바로 뒤에 다리가 튀어나온 채 누워있는 시신을 보았다며 평화로운 주거 지역에서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코카인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주차 위반 티켓 남발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펠팍에서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아예 뽑혀 있거나 훼손된 경우 등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의도치 않게 티켓을 발급받는 한인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틴 루터킹 데이와 프레지던트 데이 등 공휴일에도 주차 미터기가 평일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펠팍타운 정부는 앞으로 주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 정치인들이 연방우체국의 퀸즈 지역 우편 및 택배 배달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레이스 맹, 조셉 크로울리, 그레고리 믹스 등 연방 하원 의원 3명은 23일 메건 브레넌 USPS 국장 앞으로 퀸즈 지역의 심각한 우편 발송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퀸즈 지역 정치인들이 연방 우체국의 퀸즈 지역 우편 및 택배 배달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레이스 맹, 조셉 크로울리, 그레고리 믹스 등 연방 하원 의원 3명은 23일 메건 브레넌 USPS 국장 앞으로 퀸즈 지역의 심각한 우편 발송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퀸즈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편과 택배가 수주씩 지연 배송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USPS 서비스가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한복판인 167 스트릿 선상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집주인이 집을 비운 지 10년도 더 된 곳이며 처음 뉴욕시 빌딩국이 민원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01년도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집주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를 간 뒤 그 후로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빌딩국은 이 주택에 대해 관리 위반 사항 몇 가지를 발견한 바가 있지만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철거 명령을 내릴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새벽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베이사이드역 인근에서 20대 백인 여성이 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 30분쯤 LIRR역 인근에서 철로 위를 걷고 있던 27세 코트니 샤이나 리가 역으로 진입하던 롱아일랜드 방향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박은림 뉴저지 한인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뉴저지 한인회가
한인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캠페인인가요? 한 가정당 10불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인회관이 사실 뭐 몇몇 분의 독지가의 그런 도움으로 마련되는 것도 뭐 뜻깊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그 뉴저지에 사는 동포분들이 10만이 훨씬 넘는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동참을 해서 이게 내 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어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10불 동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럼 회장님, 이 모금 캠페인의 또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방법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집을 마련을 하는데 사실 한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2015년 첫 임기 시작할 때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동참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인회관이 있으면 사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사실 제가 주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언젠가는 꼭 있어야 되고 또 한인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전 그 한인 동포가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동참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메일로도 보내주실 수 있고 또 이제 카드 결제도 되고 저희 그 웹사이트 www.kanj.com으로 들어가면은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도 되고 그래서 그 각자 한 분 한 분의 그 적은 돈이 모여서 아주 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늘상 그 주이시 커뮤니티를 늘상 부러워하는데 그거보다도 더한 내 집이 우선 생기고 내 집이 생김으로 해서 모든 단체들이 한 군데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도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맘 놓고 뭐 외국 정치인들도 더 많이 초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그 포커스를 두는 건 일단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의 그런 교실도 운영이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거리를 배회하게 두지 말자라는 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설득을 하는 그런 목소리였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동참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빨리 한인회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뭐 천천히라도 함께 같이 간다면 그게 훨씬 가치가 있고 또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회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처리라든지 다 진행을 하셨나요?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포사회에 함께 가자라는 구호로 그 모금 운동을 하고 있고 전에는 한인회의 모든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좀 해놓는 시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인회가 그렇게 프로핏을 남기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조금을 좀 적립을 해놔서 많은 분들이 그 금액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하나의 그 시드 머니 운동이 될 수 있어서 보람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캠페인으로 이제 많은 기금이 모여서 한인회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한인들에게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실 수 있고 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공간을 사용해서 차세대 포럼이라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해서 또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네. 또 어르신들이 현재로 저희 그 한인회에서 여러 가지 교실이 있는데 교실이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네. 다양하게 원하시는 것들을 배우실 수 있고 또 어떤 이제 단체에서 지금 뭐 뉴저지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직능 단체들이 있는데 그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대변을 해서 하는데 사실 사무실이 없는 곳도 많거든요. 네. 그런 그 단체들은 같이 한 건물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되고 자동적으로 저희 한인들이 갖고 있는 또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강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회장님 아까 그 청소년들의 공간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구상하는 거는 네. 1층은 그 강당 및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 놀이도 하고 네네.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들이 앉을 때는 다른 저희가 하는 뭐 큰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학생들이 좀 건전하게 여기서 좀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장님 앞에 너무 예쁜 초대장이 있는데 네네. 어떤 초대장인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회관 건립 추진 일환으로 갈라를 합니다. 네. 저희가 2월 22일 날 그 가르필드에 있는 그 베네디안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네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그 억션 수익금은 100% 그 회관 건립으로 들어가고 또 입장료 들어오시면서 티켓비로 내시는 것 비용에서 발생되는 비용 빼고 또 이익금 중에서 몇 %는 또 우리 차세대 포럼이라든가 네. 차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지금까지 박은림 뉴저지 한인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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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2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